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네, 오셨나요? 오늘 뉴워드부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뉴워드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야누스 소비라는 겁니다. 아, 야누스면 제가 아는 거네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신의 모습 그대로 양면성을 띤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 용어가 바로 이 야누스 소비입니다. 어떤 건 매우 비싼 것으로 또 어떤 건 또 매우 굉장히 싼 것으로 극단적 소비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요. 한 켤레에 한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를 사면서도 밥 먹을 때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으로 대신하고 생필품 구매는 인터넷 최저가만 찾는 유형의 이런 소비 패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극단적인 소비는 아니더라도 저도 약간은 이런 성향이 있는 이해되시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런 양극단의 소비 패턴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른바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꾹 참거나 미뤄왔던 물품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80년대 초에 진탕 먹고 마시는 식생활의 과소비를 말하는 용어였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억제됐던 소비 심리가 이 요인의 해소로 회복이 되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양극화한 소비 패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불황일수록 명품이 잘 팔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 명품 시장만 나홀로 성장이라는 류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 고가의 명품 시장은 이걸 비켜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지난해 대비 매출 상승이 굉장히 빠른데요. 백화점의 경우에 겨울 정기 세일 매출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명품 매출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복성 소비가 계속되면서 명품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명품 매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고 해외 시계, 주얼리 부문 매출도 같은 기간 28.7%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역시 명품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좀 띄는 건 이런 명품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들, 바로 2030 세대라는 겁니다. 네. 저희도 2030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2030 세대가 아닌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명품 시장 성장세의 큰손 2030 세대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됩니까? 저도 일단 저희가 2030 세대이긴 예. 맞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설명을 드리면 명품에서의 이 2030 파워 온 오프라인 거래 모두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잘 아시는 이 샤넬의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장 오픈 시간 전부터 이 대기 행렬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요. 2030 세대 고객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머스트잇의 경우에 올해 10월까지의 거래액은 2천억 원인데 지난해 전체 거래액인 1,500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랜드의 명품 플랫폼 역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무려 500% 증가했는데요. 두 명품 플랫폼 거래액의 연령대별 비중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는 돈이 그들이 더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짧은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가치 소비에 의미를 두는 MZ 세대의 특성이 나타난 소비 행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식비나 의류, 자파 등에는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를 줄이고 명품백처럼 가치를 두는 제품에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자기 만족적인 소비 행태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여기에 최근 플렉스 문화가 퍼진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에서 하지 못한 소비가 국내로 유턴한 효과도 있고 먼 미래보다 나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런 2030의 가치관이 나타난 거죠. 조사를 좀 보니까 특히 올해 소비 트렌드는
스트레스 해소, 또 자기 만족 관점에서의 이 플렉스 소비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 플렉스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젊은 세대일수록 또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비단 명품만은 해당하지 않고 전반적인 소비 태도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저를 만족하는 소비 할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하긴 좀 어렵고요. 그런 게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끝나고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관과 같은 맥락에서 프리미엄 가전의 매출 상승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프리미엄 TV 매출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이 비중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용량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는 물론 소형 가전의 고급화 추세도 뚜렷한데요. 100만 원 이상 하는 이 같은 고가 제품의 상승세에 프리미엄 가정용 커피 머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고요. 뭐 카페 가기 좀 애매한 분들, 카페처럼 커피나 차를 좀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트렌드로 요즘 자리를 잡으면서 프리미엄 커피 머신 제품의 매출 전년 대비 역시 무려 24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쓸 때는 과감하게 쓴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 예. 앞서도 처음에 야누스 소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속형 시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저희가 아까 삼각김밥 먹고 명품 산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온라인 쇼핑 전반에서도 이 양극화된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인터넷 쇼핑몰 조사를 좀 보면요. 올해 생필품 등 가성비 상품 판매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장지, 물티슈, 즉석밥 같은 이 가공식품 물론이고 오프라인보다 할인된 상품권도 판매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CJ 올리브영의 경우 올해 추가 증정이나 대용량 상품 등 실속 있는 가성비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상품 매출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명품 제품도 그렇고 가성비 제품에서도 2030 세대가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판매 전략을 이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큰 손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면 VIP 멤버십 이런 걸 선보이는가 하면 아니면 이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백화점 VIP 멤버십 하면 구매 실적이 아주 높아야 되는 그런 건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연 구매 400만 원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 가치 소비 취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멤버십 등급 도입에까지 나선 겁니다. 실속형 제품들도 2030 세대를 겨냥한 SNS 마케팅과 흥미를 끌만한 재미 요소를 마케팅에 추가해서 2030 세대 겨냥에 나섰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좀 특이한 약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2030 세대의 소비 형태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2030 세대의 이런 소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심비와 가성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를 위한 소비의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런 2030의 소비 형태가 계속돼 왔지만 지난해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런 양극화된 소비 행태가 더 잘 드러나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줄어든 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와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불황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 만큼 이런 소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두 얼굴을 지닌 2030 세대 신소비 권력층으로 떠올랐는데요. 소비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불황을 극복하려는 유통업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박상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9였습니다.